안녕하세요.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. 오늘은 상가 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. 어제 7.10 대책 이후에 갑자기 상가가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상가 경매 물건을 3 건을 뽑아서 인제 다녀왔는데 경매 정보지만 보고서는 좀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많잖아요. 그래서 고 내용을 가지고 가격 추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. 요 사진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?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봐 주세요. 물건 보러 갔다가 바람도 쐴 겸 해서 한번 쭉 다녀왔습니다. 먹구름이 조금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? 그쵸? 음.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서요. 상가 매매 가격 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감정가가 5억 3,500, 그다음에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낙찰이 된 물건인데요. 정보지를 보게 되면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. 뭐 임차인이죠. 근데 여기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인데 보증금 4천에 월세 2천, 월세가 250 이에요. 그러면 요 가격으로 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'와 이거 낙찰 받아서 임차인하고 재계약하고 하면은 수익이 좀 나겠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인제 찾아가 봅니다. 그러면 상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서요. 이 월세 있잖아요.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연 임대료가 나옵니다. 거기에 가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 수익률이 있어요. "여기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?" 그러면 "5% 정도 돼요." 그럼 5%로 나누면 되고요. "4% 예요." 그럼 4%로 나누면 됩니다. 여기는 인제 5%라고 해서 5%로 넣고 그래서 임대료 곱하기 나누기 5% 그리고 보증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. 추정 매매 가격이 나옵니다. 그럼 보세요. 지금 여기가 250만 원이죠. 250만 원 곱하기 12월. 그다음에 그렇게 곱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나옵니다. 3천만 원 나누기 이 지역의 5%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나눈 다음에 4천만 원 이 보증금을 더해 줍니다. 그러면 6억 4천만 원이에요. 감정가보다 굉장히 높죠. 그럼 이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죠. 근데 가격이 더 유찰됐을 거 아니에요. 과연 이 가격이 얘보다 높았겠냐라는 거예요.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. 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지금 월세는 한 180 정도가 가능하대요. 여기가 인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임대료들을 쪼끔 낮춰서 쪼금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한 몇십만 원 정도가 좀 낮아진 상태였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낙찰 받아서 놓게 되면은 여기 2천에 180만 원 정도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2,160만 원, 2,160만 원 나누기 5% 그렇고 여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. 그래서 4억 5,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럼 낙찰 얼마 받았어요? 3억 8,100만 원. 199만 원이니까 3억 8,200만 원이죠. 약 한 7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받았다.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선 또 대출이 좀 많이 나오죠. 상가는 감정가 대비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좀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믿으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맞춰 놨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. 그래서 요것만 믿고 정보지만 믿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지금처럼 큰일이 납니다. 현장에 가면은요. 그럼 뭘 물어봐야 되느냐.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상가 수익률은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돼요. 아까처럼 제가 5%, 4%, 뭐 2%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나눠주면 됩니다.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의 바닥 권리금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나까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. 그러면 방금 내용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고 여기 수익률 5%인지 4%인지 3%인지 여기 적용을 시켜서 매매 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 중에서요.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물건이 있었어요. 어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은 저희가 낙찰받고 나서 여기 해결을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거기가 사람들이 점유자가 있었습니다.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신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인제 현장에 갔더니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. 그분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? 임차인이었습니다. 네. 임차인이 있으면 유치권 신고가 되나요? 안 되나요? 안 돼요.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는 유치권 신고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
낙찰을 받으면 혹시 힘들 거 아니야?'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네. 현장에서 가 보면 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경매 3건 중에서 실은 3건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인제 이거를 인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. 오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가 임차인들도 힘들고요. 그리고 임대인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사장님들을 좀 만나서 보니까 "지금 현재가 인제 매가가 쪼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. 적기다."라고 해서 약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경매에서 인제 주택도 인제 분명히 아파트도 그렇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, 경매 부분에서. 그래서 오늘은 어제 7.10 대책 이후에 갑자기 떠난 임장 여행 거기 상가를 다녀와서 현장에 다녀와서 쪼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녹음을 했습니다. 경매의 물건은요, 모든 것들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을 다녀와서 보게 되면은 길이 생겨요.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이잖아요. 요럴 때 또 경매 물건을 하나의 기회로 잡아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. 저도 인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.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좀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그리고 내일은 간단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좋은 하루 되세요.